크리스마스 때도 오늘도 집에서 보내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썰을 하나 풀려고 함.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 1%의 과장도 없는 실화임을 밝힙니다. 20년 전 중딩 시절로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본인은 절대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날로 인해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합니다. 이야기를 풀자면 항상 학교 마치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었음. 친구 용호, 친구 진욱 라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용호라는 친구와 진욱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교를 마치면 낚시를 가고는 했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워크의 파오케 애니 캐릭터 싸움 대전 나는 게 떴었을 때였고 PC방을 가면 항상 파오케 하는 사람들로 붐벼섰음. 여튼 우리는 PC방보다는 낚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루 용돈이 서민이었던 우리는 PC방 한두 시간 하고 나오면 뭔가 삶의 무료함의 현자 타임을 느꼈기 때문에 1,000원짜리찌와 2,000원치 지렁이로 오후부터 저녁까지 보낼 수 있고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물려오는 물고기의 탈탈한 손맛의 쾌락에 일찍 빠져든 PC방보다는 건전한 취미의 3명의 콧질질이 꼬꼬마 학생 찌질이었음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취미가 이어져서 바다로까지 쉬는 날 나가서 낚시를 다니는 낚시꾼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바다낚시 내 인생 최대어를 달성했고 여튼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면 낚시를 가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PC방에 서놀고 돈을 다 쓰면 나무정자 밑에서 앉아 놀곤 했습니다. 근데 한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친구 중 진욱이라는 친구가 어떤 누나와 같이 오는 거였어요. 아, 친누나인가? 아니면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그 어떤 누나를 데리고 온 진욱이라는 친구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서 있길래 물어봄. 근데 진욱라는 친구는 이 옆에 있는 누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함. 다짜고짜 계속 따라오면서 놀자 이랬다고 함. 당연히 우리는 싫었는데도 그 의문의 누나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정신 쪽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랑 다 같이 놀자기보다는 진욱이라는 친구를 따라온 그 누나는 진욱이라는 친구에게만 유독하게 집착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PC방에 간 걸 한번 본으로는 자꾸 우리가 PC방 갈 시간대에 진욱이라는 친구를 보러 PC방에 찾아오고를 몇 주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의 시작임. 토요일이 된 우리는 용돈을 모아서 냄비와 가스버너, 라면, 주스, 간식을 사서 놀러가는 기분인 양 낚시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우리가 낚시터로 향하기 위해 동네 슈퍼에서 나오는 길에 그 누나와 마주쳤는데 예상처럼 낚시터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따돌리기 위해서 뛰어도 계속 따라온 산길이고 같이 가기엔 위험해서 그랬죠. 결국 그 누나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낚시터는 저기 동네 작은 저수지였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우리들만의 아지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자연휴양림이 개발돼서 저수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막 애니 극장판에서 보는 숲처럼 울창하고 막 뱀이랑 멧돼지 사슴 토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광경은 아닌 듯합니다. 진짜 낚시하러 다니면서 멧돼지랑 동물들 개 많이 봄. 여기서 발생한 일인데 그 무서웠던 일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음. 가볼 생각도 없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방금 제가 여기 멧돼지랑 동물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용호라는 친구가 동물을 개 무서워함. 그냥 애완견인 개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그냥 동물 자체를 못 다가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서운 썰은 아닌데 간단하게 하나 썰품. 친구랑 여느 때와 다르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낚시를 하면서 찌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림. 본썰과는 무관함. 무서운 거 아님. 부시럭부시럭 부시럭부시럭 컹컹. 작은 멧돼지였던 거죠. 우리들도 솔직히 고요한 낚시터에서 멧돼지 출몰에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물 마시러 잠시 들렸나 봄. 근데 저기 중간에 있는 용호라는 친구는 말했듯이 동물 진짜 겁나게 무서워해서
보자마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멧돼지 엄마 이러면서 물에 뛰어든 멧돼지는 이무병 하는 표정으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버림. 그 다음 날부터 쟤는 멧돼지 아들이라고 한 3일간 놀린 것 같음. 가끔 술자리 있으면 그 이야기 꺼냄. 여튼 본론으로 그렇게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라면, 냄비, 버너 낚시대, 지렁이를 가지고 낚시 여정을 떠나는데 그 이상한 누나가 끼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가기에는 조금 걷기도 그렇고 길도 험하고 멀기도 했습니다. 평지도 1시간 37분인데 울긋불긋하고 오르막길인 길을 넘어야 우리가 가는 낚시터라서 그 누나가 따라오는 게 깨름직했습니다. 오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나 중간에 집에 가야 된다고 낚시를 초치게 될까봐 걱정 반이었죠. 우리가 저때 도착한 시간이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누나와 함께 도착을 했고 일단 여자랑 같이 있으면 좋지 뭐 하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남자라면 누가 여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상대방 얼굴을 평가할 만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싫어한 이유가 그 누나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될까? 좀 지금 미안하지만 소름 끼치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말 비정상적으로 눈이 컸어요. 애니 캐릭터들 보면은 코 없고 눈이 대박 크잖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오버겠지만 진짜 눈이 엄청 정말로 컸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큰 눈? 10초 이상 바라보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눈이었어요. 그리는데도 그때 생각나가지고 썰만화 괜히 풀었다는 생각 등 오늘 잠 못 자면 어떻하죠. 여튼 이런 식으로 눈이 컸어요. 근데 검은자가 조금 비정상적이었음. 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김에 누나 저희 저녁까지 할 건데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무섭다고 집에 가자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오지 말라고 분명 말했으니까 하니까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낚시대 펼쳐놓고 친구들이랑 가스버너에 부탄가스를 넣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캠핑 분위기 내려고 되도 않는 캠프파이어도 함. 여튼 그렇게 삼치질이는 토요일 저녁을 강가에서 불장난하면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누나가 신경 쓰였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심히 진욱나는 친구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유독 처음부터 계속 그냥 진욱라는 아이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여튼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우리가 누나 일로 와서 라면 좀 먹어요 하니까 와서 응 하고 와서는 종이컵에다가 라면을 덜어주니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큰 눈으로 진욱라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먹었어요. 해가 져서 그런지 그 상황이 우리는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신경 안 쓰고 라면 다 먹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참 중간에 이야기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삼지질이는 저녁만 되면 그 낚시터에 물고기도 많고 입질도 많은데 낚시꾼들이 왜 안 오나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곳은 저녁만 안 되면 만석인데 유독 그곳만 없어서 우리만 알고 있는 아지트라고 생각했음. 예전에 그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집 가서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우리는 그 동네 근처에서 토박이로 살았음. 그래서 어머니는 더 잘함. 우리가 가는 낚시터 지역은 귀신이 자주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1% 과장도 없는 실화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인증할 수 있는 건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후에 쓸 내용들은 안 믿을 것 같지만요. 여튼 그렇게 낚시를 시작했음.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누나가 안 보이는 거임. 거짓말 안 치고 불러도 대답 없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삶 중에 걱정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으러 가자는 말을 못했죠. 솔직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밤길에 낚시 포기하고 그 누나를 찾자는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줌 마려운데도 일부러 참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욱이는 아까 멧돼지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놈이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집에서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까지 와서 통화 터지게 할 겸 수신이 잘 안 잡혀서 막 걸으면서 수신지를 찾아야 됨. 오줌 싸러 혼자 낚시터를 떠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4분가량 지났을까?
진욱라는 친구가 소리를 친 야, 빨리 좀 와도 빨리 이 새끼 미쳤다. 그렇게 남은 친구 둘인 우리는 서로 진욱이에게 가보라고 떠넘겼음. 근데 결국에는 야, 니 아까 니도 오줌 마렵다며. 니가 갔다 온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욱라는 친구는 횡설수설하고 있고 그 누나는 부부 무덤 위에 올라가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 이 자리에 있었던 건 확실함 똑똑히 기억함. 여튼간에 저 자리에서 야밤에 부부 무덤 추측임 두 무덤이 붙어 있었음. 위에서 누나가 올라가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고 야들아, 너거 이 야밤에 몰에서 이리 시끄럽게 놀고 있노? 뭐하고 놀길래 그리 재미있나? 이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 혼자 갑자기 하하하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반대편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장난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이중인격 아시죠?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할머니가 되었다가 본인이 되면서 이야기를 듣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 누나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웃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욱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그 누나를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를 쉬지도 않고 밝은 마을이나 올 때까지 뛰어 마을로 도착하였죠. 그날 그렇게 우리는 그 유난히도 부자연스럽게 눈이 컸던 그 누나에게 벗어나기 위해 그 어두운 산길에 낚시대와 냄비, 가스버너를 버리고 냅다 뛰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 냄비 버리고 와서 찾아오라고 한 것 때문에 다시 가야 될까봐 엄청 두려웠던 기억이 있었음. 냄비를 낚시 가서 라면 끓인다고 하도 태워 먹고 잊고 두고 오고 이런 게 많았어서 유어머니 분노 게이지가 쌓였었음. 비싼 냄비였음. 전 그래서 말했듯이 낚시터를 가기 위한 길들은 언덕길들이 있었고 동물들이 막 다닐 만큼 훼손되지 않은 그런 마을 산에 있는 곳이었음. 그래서 오는 길은 더욱 무섭고 사람 한 명 없는 길들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기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함. 달리고 저 끝에 빛이 환한 도로를 향해서 달리면서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본 그 빛들은 아, 지옥에서 천국을 본 느낌이 이거구나 했었습니다. 산에 혼자 남은 그 누나는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런 생각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에 도착해서 유난히도 같은 빛을 내뿜는 가로등 밑에서 너무 뛰어서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쉬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이 쉬지 않고 달려서 한계를 넘으면 진짜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림. 그리고 느껴짐. 뚝뚝뚝뚝뚝뚝뚝뚝. 귀에서 내심 장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잠시 한숨 돌리고 차도 지나가고 거리의 밝은 상가들을 보니 그제서야 그 누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버리고 와서 그 누나 다시 마을로 내려오는 길도 모르고 첩첩산중이라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실종되거나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자. 혼나는 건 그 다음에 하고 그랬는데 거짓말 안 치고 둘 다 배터리가 없었어요. 여튼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폰 빌려달라 하기는 상황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집 가서 부모님께 말하면은 등짝 스매싱 당할 거 눈에 뻔해서 단골인 PC방에 가서 PC방 전화를 빌리려고 했음. 미성년은 11시에 입장 금지인데 그때 11시는 안 됐는데 여튼 알바생 형이랑 사장님이랑도 친해서 PC방이 답인 것 같았음. 그렇게 삼지지리들은 PC방에 가서 전화 좀 빌려야 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바생 형이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지지리들은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막 떠들다가 한 명만 말하라 그래가지고 진욱이라는 친구가 상황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는 한숨 돌리면서 정수기에 물을 먹으면서 PC방을 슥 둘러보는데 이제부터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맨 구석자리에서 두 번째 아직도 기억나요? 오마이갓, 내 눈이 잘 못 되었나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했겠지만 맞습니다. 그 누나가 저기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 제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 머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진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아직 못 본 상황입니다. 내가 알려주기보다는 PC방 알바형이 나머지 2명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PC방 알바형 하는 말, 니들이 말하는 여자. 저 뒤에 있는 항상 니들, 옆좌석에 있는 니들 따라다니는 저 여자 아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망쳤을 것 같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으면 우리는 아마도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임. 일단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면 도보로 1시간 30분이 상 걸리는 거리임에요. 사람도 아예 거의 밤만 되면 안 오는 길이고 만약에 그 누나가 예를 들어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차를 발견해서 히치하이킹을 했다고 쳐도 우리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가 없음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온 그 길 동안은 우리 앞으로 지나간 차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같은 건 없음습니다. 꼭 그곳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달려왔던 길 말고는 그때는 없었음. 여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이없이 산에 있어야 될 누나가 PC방에서 컴퓨터 자리에 앉아 빼꼼히 머리를 보이고 있는 걸 보고 우린 어떻게 했을까? 도망치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용호라는 친구가 혼자서 그 누나에게 갔음.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침. 거짓말 하지 말라고. 미친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마우스를 들어 올리길래 말리러 급히 뛰어감. 상황은 이랬음. 용호라는 친구가 누나 어떻게 누나가 우리보다 빨리 왔냐고 물어봤음. 근데 누나가 거기서 한 말 때문에 용호라는 친구가 머리가 돈 거임. 사실 용호 친구는 그 누나의 입에서 아 너희 갔길래 길 가다가 차가 있길래 히치하이킹 같은 거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해피엔딩으로 그냥 그날의 이야기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물은 거였는데 누나의 답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 없어. 그렇게 그날 끔찍했던 기억들, 믿기 싫었던 기억들이 누구도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 들을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로 품은 채 목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누나에게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진욱라는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 누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누나의 어머니지. 왜 연락이 왔냐고 들어보니 그냥 다짜고짜 만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연락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진욱이어도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일부러 그 누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셋은 PC방도 안 가고 누나가 다녔던 길들은 모조리 피해 다녔거든요. 진욱이 친구는 만나자는 그 누나 어머니의 말씀에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만나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학원 가야 돼서 못 봐요. 아저 약속 있어서요. 이런 변명하면서 피하다가 결국엔 만나기로 했답니다. 어디 건물 앞에 길거리에 서 있으라 데리러 간다는 말로 약속 장소를 잡고 서 있으니 아줌마가 차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차에 타라고 했어요. 막창 좋아하니? 아, 네. 그렇게 차를 타고 간 곳은 막창집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나의 엄마는 대구 서구에서 막창집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 하나 없이 횡한 테이블에 불을 올리고 막창이랑 맥주를 냉장고에서 가지고 오더니 맥주를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아, 학생이라 술은 괜찮아요. 어른이 주는 건 괜찮어. 한 잔만 받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우리 세희랑은 어떻게 지냈었니? 우리 세희는 어떤 아이였니? 그에 대한 질문에 진욱이는 아, 그 누나 미쳐졌어요. 저희 죽을 뻔했어요. 라고 대답할 순 없었기에 그냥 대충 아, 그냥 착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없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질문이 끝나고 누나 어머니께서 말을 하심이 우리 딸 죽은 거는 알고 있지? 아니요. 왜요?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고 함. 우리 딸이랑 만날 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상하긴 했지. 네. 솔직히 조금. 우리 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는데 근데 새아빠를 잘못 집에 들여온 후에 몹쓸 짓을 당하고 난 후부터 애가 많이 달라졌어. 학교에도 못 다닐 정도의 소문이 나고 난 뒤에 집에서 지내는 게 일상이었지. 그 뒤로부터 애가 집에 있으면서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 베개나 거울 사물 같은 것을 누가 만지거나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 크게 화를 냈었는데 아줌마는 별로 딸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놔뒀었거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애가 갑자기 어떤 남자의 사진을 인화해서 방 안에 붙이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하기 시작하더니 난 처음에 그냥 다른 여자애들처럼 그냥 TV 속의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진들을 구해와서 붙이는 건지 알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방 안에 수도 없이 빼곡히 그 남자의 사진을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애가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는 시간 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는 물어봤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진욱이 너라고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아닌 멀리서 무엇을 하는 사진, 걷는 사진들이라 아줌마도 이해가 불쾌할 수도 있으니 자제하라 말을 했었기도 하고, 정도가 심해져서 아줌마가 장사 며칠 접고 병원에 한 번 데려가려고 날짜까지 생각해놨는데 애가 집에서 목을 매달았더라고. 어느 한 날에 애가 집 밖에 나갔다가 몽일 정도는 똑같이 행동하더니 한날에는 너 사진도 안 붙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멍하게 있는 날들이 지속돼서 아줌마도 걱정은 많이 했었다.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줌마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게 된 계기가 내가 가게 장사 마치고 집에 와서 현관 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딸 웃음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거야. 한편으로는 아줌마는 기쁘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리 딸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래 웃기니 우리 딸하고 휴대폰을 봤는데 휴대폰에는 검은 화면에 딸 얼굴만 비쳐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검은 액정을 보면서 그냥 미친 듯이 웃고 있었던 거야. 그때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 데려가야지. 너무 바쁘다 보니 기약만 잡고 있다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아줌마가 말씀했더라고. 이야기가 3000% 새서 미안한데 나는 아직도 그 누나의 웃는 게 기억나. 눈이 비정상적이게 크다고 했잖아. 그 누나가 웃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랑 웃는 게 달랐어. 얼굴에 미소가 없었거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웃어. 그 웃는다는 게 미소를 짓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웃는데 눈을 크게 뜨고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크다고 해야 될까? 그런 표정으로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고 웃는다고 보면 돼. 그날 공포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는 그저 우리한테는 누나 왜 그렇게 웃어요 하고 웃어넘길 일이었지만 그 일 이후로는 아니지. 아직도 회상하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여튼 그렇게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욱이라는 친구가 물어봤대. 근데 아줌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전글에 말했듯이 진욱은 그 일 이후로 그 누나의 번호를 아예 차단했는 걸로 기억해. 알려준 적도 없었지만 어떻게 그 누나가 그 번호를 알았냐면 당시 세이클럽이란 게 있었어. 싸이월드가 뜨기 시작하기 전에는 웬만한 초중고딩들이 애용하던 메신저지. 미니홈피 사진 같은 것도 잃었기 때문에 나름 인기도 있었어. 거기 미니홈피 메인에 지번호를 올려놓은 걸 보고 그 누나가 연락한 거야. 세이친추 정도는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누나가 죽고 누나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진욱이라는 딸이 죽기 전에 방 안에 도배했던 사진에 그 주인공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야. 아줌마는 솔직히 그냥 딸이 스토킹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진짜 연락처가 있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거지. 여기서 그럼 그 누나가 원래 정신이 이상해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물어봤지. 아줌마, 그 누나가 원래 혼잣말 같은 거나 막 뭘 따라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애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사진을 안 붙이고 집 밖에 안 나간 이후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웃는 게 시작됐었다라고 하더라고. 예측하면 그럼 그때 그 누나가 그 어두운 산속 저수지 위 무덤 위에 올라서서 할머니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 그런 증상들이 생겨났었던 거고, 난 귀신을 믿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빙이라고 생각하긴 해. 우리가 도망친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그 누나의 목소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음성이었거든. 정말 할머니가 말하듯이 말투 어조까지. 본론이 뭐냐고? 뭐가 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냐고? 정글부터 말했듯이 닦아놓고 말하자면 그 누나가 PC방에서 발견됐잖아. PC방의 사용시간은 24분이었어.
우리가 미친 듯이 그 누나에게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뛰었고 가로등 밑에서 터질 듯한 심장을 그제서야 안전하다 느껴서 부여잡고 그제서야 누나가 걱정돼서 112에 신고하자. 근데 폰이 있는 2명 다 폰이 꺼졌으니 맞은편의 PC방에 가서 사장님이나 알바생 형폰을 빌리자고 상의한 시간. 결정한 시간이 5분이 안 돼. 근데 도착해서 그 누나를 발견하고 컴퓨터 사용 시간이 눈에 들어왔는데 24분. 우리가 도망 나온 길에 차는 없었어.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고 차를 빌려 탄다 하더라도 그 어두운 초행길에서 차를 빌려 타기 위해 나올 수 있는 마을까지만 해도 20분은 좋게 걸어야 돼. 무슨 소리냐면 절대 우리보다 빨리 나와서 PC방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가 그 누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를 미치게 한 한마디. 그런 적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셋은 그때 그 누나랑 낚시터를 간 적이 없는 거야. 그럼 그때 같이 간 그 누나는 누굴까? 실제 기억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기도 하고 글을 잘못 쓰는 편. 아니 처음 쓰고 글자체를 잘 쓰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끝내거나 생각하신 만큼 무섭고 재미있지 않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작성자 딴에는 읽어주시고 정독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고맙고 소중한 시간으로 읽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치만 그 이후에 저 빼고 같이 겪은 제 친구 2명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 낚시터는 잘 가지 않았지만